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반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리턴올의 윤대건입니다. 보통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자들의 쉬운 구매 의사결정을 위해서 판매자들에게 일주일 정도의 반품 의사결정 기간을 주는데요. 실제로는 이 기간 안에 반품 상품을 수거하고 검사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품 물량의 경우에는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불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는 비전 AI 기술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수거, 검사, 양품화,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에는 오히려 상당한 원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원가를 따지면 오히려 폐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먹는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만큼 반품 문제는 판매자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고 기존 프로세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그 반품 문제 해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빠른 검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센터에 반품 물량이 들어오면은 평균 1.5일 안에 검사가 돼서 결과가 웹에 게시가 됩니다. 판매자들은 웹에 게시된 결과를 보고 이 상품을 환불을 할지 교환을 할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하드웨어 PM을 하다가 이커머스 총괄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상품들이 반품이 들어왔을 때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제가 수리를 해서 판매 가능한 재고로 직접 만들긴 했는데요. 이 방법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을까 찾아보았지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 없었는데요. 저는 제품들의 실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품화를 하면은 모두 제 값에 판매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환경적 고려도 당연히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 보관비라든지 재가공비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자동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가를 낮추면 충분히 폐기율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품을 영어로 하면은 return이거든요. 그래서 return all이라고 하면은 반품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저희 회사의 미션은 return all to their own purpose입니다. 모든 것이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되돌려 보내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목적대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반품부터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품 상품들이 수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이거를 상품을 검사를 한다고 접근을 하지 않고 소재를 검사를 한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각 소재별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은 좀 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결함들이 다 균일하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특정한 3개의 결함에서 95% 정도의 결함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위주로 효율화 자동화를 시키기만 해도 프로세스는 상당히 빨라지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7월 달에 창업을 해서 지금이 이제 6월 들어왔으니까 1년 11개월 차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한 만큼 고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에 대한 막연한 상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은 교육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사회운동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치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됐고, 나는 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은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가족여행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 타이어 펑크 난 우리 차만 좀 그 상태에서 멈췄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차들이 브레이크도 잘 밟고 우리 차를 피하고 하면서 사상자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 어느 순간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집에 가는 길에도 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죽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삶이란 결국에는 그냥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사실 시한부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가 맞구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내가 죽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 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나를 보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시스템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할 때 가치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은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교환은 일어나거든요. 이 시스템이 제가 죽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무너진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지속간의 형태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사업이 아닐까, 특히 주식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는 반품을 통해서 판매자들의 고통이 많이 있거든요. 이 고통 자체를 그냥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마일스톤일 것 같고요. 판매자들이 언제 우리가 반품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지, 고생을 했었지 라는 어느 순간에는 추억처럼 돼버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만드는 시장을 없애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또 저희 눈에 다른 문제들이 보일 거고, 저는 조금 더 회사명을 추상적으로 좀 지었던 게, 그때 되면은 또 반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계속 회사가 해나가지 않을까, 우리 주식이 해나가지 않을까.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었는데 유명한 SF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진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 재밌고 또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특히 요즘같이 인공지능이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 과연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해서 정말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책방은 사실 창업하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3 때처럼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이제 학업을 할 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필요한 정보들만 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간이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제가 편협해지고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구름책방의 비즈니스 그룹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름책방의 비즈니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들도 읽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고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추천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서 같이 읽어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리프레시를 해보는 게 또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제가 또 풍성하게 삶을 보내면은 그런 것들도 다 또 사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꾸준히 1년 넘게 참석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모임입니다. 구름책방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